네, 자연과학 2 2024학년도 MD 기출 자, 2 유기화학 말이 길었네요. 어쨌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가 아니지. 좀 예전에 찍었던 시험장 풀이와 다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왜 못 풀었나 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내가 왜 못 풀었네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용을 안다고 생각해도 못 푸는 것들이 있어요. 못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물론 이제 뭐 내용 응용력 배양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 그 간극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내용이에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고 새로운 내용인데 그 새로운 내용들을 얼마나 그 자리에서 캐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얻어가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는 제 연령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때보다 조금 더 저는 그것보다 조금 전 세대긴 하지만 2022학년도였나요? 2학년도 수능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2학년도에 그 22번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때는 술이었어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라고 합시다. 연식이 들린다. 수학에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변곡접선이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접하는 접선은 몇 개가 접하냐는 거예요. 접점이 몇 개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분수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풀어도 됐는데 변곡접선을 쓰면 굉장히 빨리 풀렸거든요.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미분해가지고 알 수 있지. 미분하면은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그리고 2번 미분하면 이계도함수는 이제 변곡점에 대한 그게 나오잖아요. 오목이냐 볼록이냐 되는 게. 저 사실 수학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어쨌든 자, 이런 개념들이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20 해서 23 이 정도 되나요? 이때 수학을 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n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n축 합성함수를 찾는 이제 쉽게 찾는 방법 중에 축을 돌려가지고 축을 돌려서 n축을 통해서 풀면은 좀 빨리 풀린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그런 배양 능력 이런 거 생각 시험장에서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피드백을 해봐야 됩니다. 왜 못 풀었는 걸 하나하나 해체해 봐야 돼요. 하나하나 진짜. 근데 그건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면은 그거의 가장 강점인 것들이 사실 과외죠. 과외를 받으시는데 물론 과외 선생님이 그걸 잘 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뭘 못 풀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필요해요. 다만 이제 유기화학에서는요, 특히 MD 유기화학에서는 대부분 그 연결고리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연결고리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줘서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상황으로부터 개념을 끄집어내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현재에서는 PT에서는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MD에서는 현재 요구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보통 뭐냐면요, 개념을 못 꺼내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문풀 방법을 그 자리에서 못 꺼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피드백 강의에서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어떠한 개념을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써놨죠? 여기를 찾아가면서 할 거고,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복습할 수 있으신 분, 제 강의를 듣고 체화를 듣고 맞아 그거 내가 까먹었었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지 말고 선별적으로 들으시고 선별적으로.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이게 무슨 개념이었지라고도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 까먹었네. 아 그때 그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드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이 좀 많았네요. 자 21번 보시면요. 21번은 이론 82, 83페이지에 방향족성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방향족성의 조건. 그러니까 뭐가 방향족이냐요. 도대체 뭐가 방향족이냐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추가로 제가 개념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요. 안 하는 이유는 파편화 될까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따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필기를 막 엄청 해요. 엄청 해요. 그러면은 또 엄청 또 받아 적어요. 막 다 여기서 받아 적는단 말이지. 그럼 또 안 봐. 보질 않아. 언제 이론 보고 언제 지금 제 강의론 채워보고 언제 다시 기출 복습할 거야. 어떻게? 제가 OT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앞으로 제가 할 기출이나 혹은 문풀에서는 다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요. 이론과 체화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못 풀어서 뭘 부족했을 때 여기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머릿속에 유의미하게 혹은 가시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혹은 내가 까먹었었구나. 이런 걸 지금 피드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여기서 특별하게 더 하진 않을 거예요. 정리를 말로만 할 거란 소리예요. 말로 때울 거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21번에 방향족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A나 죄송해요. 왜 이래? A나 B나 C가 방향족성이 있는지 혹은 방향족성이 없는지 혹은 반방향족성인지를 물어봤다면 그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방향족성이 뭔지를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부터 봅시다. 이론 82에서 83페이지네요. 자, 이론 82에서 8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론 82페이지에 처음에 보시면 방향족성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세 가지가 있었죠. 평면의 고리를 형성해야 됐고요. 파이 전제 개수는 4n 플러스 2를 형성해야 됐고 각각이 전부 다 독립된 p 오비탈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자, 독립된 p 오비탈이라고 하면 보통은 sp2 플러스 p나 혹은 sp 플러스 p 플러스 p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 sp2 플러스 p 같은 경우에는 sp2가 다음과 같이 평면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p 오비탈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자, 이중결합. 이게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한번 닦았더니 조금 필기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중결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라디칼도 있을 수 있겠죠. 탄소 양이온도 해당됩니다. 자, 라디칼은 p 오비탈의 호전자 1개, 탄소 양이온은 비어있는 p 오비탈. 이중결합은 p 오비탈의 전자를 이중결합 형태로 공유하고 있었죠. 옆에 탄소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중결합도 있겠죠. 삼중결합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비공유 전자쌍으로도 존재할 수 있겠죠. 비공유 전자쌍으로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은 N이나 5는 안 되겠죠. 5는 뭐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H가 붙어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NP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OS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뭐 OS 괜찮죠? 사실은 뭐 할로젠들도 전부 다 괜찮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비공유 전자쌍 그때그때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방향족성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받고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고리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들을 봤고 그 다음에 평면이 아닌 경우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사이클로 옥타테트라인 혹은 8아뉸렌, 8아뉸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n의 반방향족성을 만족을 하는데 뭐가 문제다? 고리가 평면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방향족성은 일반적인 것보다 불안정하니까 회피하려고 한다. 첫 번째 예시였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여기선 두 번째 예시였죠. 어쨌든
그 다음에 텐 아뉸렌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수소가 하나는 위로 가 있고 하나는 아래로 가 있어서 입체 장애가 형성돼 있어서 어떻게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된다? 평면을 형성하지 않는다. 4n 플러스 2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평면을 형성하지 않는다. 뭐다? 방향족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파이 전자 4n 플러스 2 만족하는 건 해봤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p 오비탈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다시 그 다음에 이론을 봤어요. 이론을 다음과 같이 봤고, 이론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방향족성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평면고리 4n 플러스 2, 그 다음에 독립된 p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이게 방향족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방향족성은 평면, 당연히 고리, 좀 유식하게는 패곡선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고급적인 교과서를 보시면 4n 독립된 p 오비탈. 둘 다 요것만 차이가 있네요. 나머지는 이 둘이 아닌 경우는 비방향족성, 넌 아로매틱이 되겠죠. 자, 그럼 A를 한번 봅시다. A는 고리가 평면으로 보이네요. 사각고리는 평면으로 보이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으니까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평면 고리는 맞네요. 그 다음에 파이결합은 뭐예요? 파이결합의 전자, 정확히는 파이전자의 개수죠. 파이전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네 개. 그 다음에 독립된 p 오비탈이 이중결합이 각각 존재하죠. 얘는 반방향족성이구나. 포아뉸렌이구나. 괜찮죠? 근데 이론에서 다 했던 거야. 이 구조는 했던 거야. 이론에서 했던 구조들은 그래도 한 번은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포아뉸렌이네? 반이네? 안티네? 바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B는 벤젠은 하도 많이 했던 거죠. 자, 4n 플러스 2인 6개의 파이 전자를 갖고 있고 각각이 독립된 p 오비탈 갖고 있죠. 이중결합 전체니까 평면 고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얘는 뭐다? 방향족성이구나. 얘는 반방향족성이고요. 그다음 C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전자인 4n 전자의 독립된 p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까 제가 얘는 예외라고 했죠. 자, 왜? 반방향족성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다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PP 뭐라고 한 거야?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왜? 불안정하니까 피한다. 팔각고리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평면 구조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비방향족성이었다 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은 문제상에서 A는 방향족이 아니라 반방향족이죠. 반방향족. 그래서 불안정해가지고 DSL더로 자가 축합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B는 벤젠이고, 벤젠의 다음과 같은 6개의 파이 전자가 사실은 빙글빙글 돌면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결합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여기 있는 구조는 실제 구조가 아니라 루이스 구조였죠. 루이스 구조는 공명 혼성체의 구조 중에 하나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C는 아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평면을 피하려고 한다. 평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의자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구조를,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조를 형성을 했다. 오케이. 지금에서 이론 복습을 마쳤어요. 방향족성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다시 방향족성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방향족성은 평면고리 4n 플러스 2 독립된 p 오비탈. 반방향족성은 평면고리 독립된 p 오비탈의 파이 전자 개수만 4n으로 달랐다. 근데 비방향족성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대표적인 게 평면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서 어떻게 됐다?
8 아뉸렌 같이 여기와 같은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 n처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면 피했다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이론을 복습을 해봤고 21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화로 넘어갑시다. 65페이지로 볼게요. 체화 65페이지. 지금 여기는 비어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연습해봤어요. 체화를 안 들으신 분은 연습해보시겠죠? 자, 다음을 방향족, 반방향족, 비방향족으로 분리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아까는 객관식, 이거는 그냥 주관식.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여기는 방향족성의 특징, 아까 방향족성을 만족하는 게 안정한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산성도나 염기도나 반응 속도 혹은 쌍극자 모멘트 같은 것들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라고 이론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화는 여기서 이걸 했으니까 이것도 확장해서 같이, 어쨌든 방향족성이니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에서만 한정하면 여기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1번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요. 제가 이거는 번호별로 끊을 거예요. 다시 번호별로 끊을 거다. 번호별로 끊은 거니까 굳이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필기 노트만 보고 복습을 하셔도 좋아요. 굳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죠. 네, 22번 피드백입니다.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성질체가 나오면요, 사실은 이성질체, 특히 구조 이성질체를 물어봤잖아요. 물론 이제 거울상도 물어봤지만 입체도 물어봤지만 이성질체 문제들은 한번 연습을 했냐 혹은 하지 않았냐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 우리가 확통해서 경우의 수를 셀 때 다 센 게 맞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1학년 때 스티커 문제 있잖아요.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아무튼 이런 확통 문제 중에 9월 모평인가 스티커 문제가 있어요. 자꾸 제가 다른 시험 수능을 자꾸 예시로 들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수능 모두가 봤으니까 그 주관식이어가지고 엄청 어려웠거든요.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 문제였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이성질체도 경우의 수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다고. 잘했어도 찝찝하면은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시면 여기 5점이라고 돼 있죠. 5점. 일부러 5점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아무튼 조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최근에 변리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변리사에서도 지엽적이고 미리 암기를 요구한다. 다시 지엽적이고 암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론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론 21페이지를 보시면 불포화 탄화수소의 구조이성질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이를 리뷰하면은 일단은 불포화라는 거는 보통 이제 수소로 포화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인 거죠. 얼만큼 포화되지 않았는지를 일단 처음 알기 위해서 뭘 쓴다? 네, 수소 결핍 지수인 IHD를 쓰고요. IHD는 이제 수소가 2개 줄어들 때마다 불포화도가 1씩 증가하는 거고, 내가 구조를 봤으면 2중, 3중 혹은 고리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고 헤테로 원자, 탄소와 수소가 아닌 다른 인이나 황이나 산소나 질소 같은 불포화도를 그런 원자들이 있었을 때 불포화도 계산은 다음과 같이 17족은 수소를 완전하게 대체하니까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산소나 황은 보통 이렇게 OH나 SH처럼 수소를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중결합에서 걸러지고 OH나 SH 어떻게 수소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 왜냐면 H가 OH가 되면은 얘를 무시해도 되잖아요. 불포화도 측면에서는요. 그다음에 질소나 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0.5개로 취급하더라. 오케이, 탄소 0.5개로 취급하더라. 그렇게 해서 구조식이 있을 때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구조가 주어졌을 때, 정확히 구조식이 아니라 분자식이죠. 분자식이 있을 때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구조가 있을 때 불포화도는 파이결합 2중이나 3중 혹은 고리 하나당 불포화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잘 안 보이면 한붓 그리기 법을 이용해서 고리를 찾았었고요. 불포화도의 정도는 알았어. IHD를 알았단 말이에요. IHD를 알면은 어떻게 경우의 수를 계산을 했다. 경우의 수를. 그래서 이론에서는 C4H6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C4H6.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따졌어야 됐어. 불포화도가 두 개니까 불포화도는 2중이나 고리나 3중이잖아요. 자, 다시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써있긴 해요. 자, 2중 결합과 고리는 한 개 불포화도, 3중 결합은 두 개 불포화도를 지니니까, 자, 불포화도를 계산했을 때 두 개면은 다음과 같이 2중 고리, 고리 혹은 3중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게 되겠고, 자,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맞춰서 각각을 그렸어요. 다시 각각을 그렸어요. 근데 이거 그 자리에서 찾을 자신 있다 없다? 나는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해봤어야 돼. 이거는 미리 해봤어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를 그리는 게 추론으로 그리는 거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어디서 할 일? 여기서 할 일이다. 이론과 체화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다시 체화에서 사실 C4H8을 그려봤어요. 이거를 뭐 뒷북을 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해요. 왜냐면은 낼 수밖에 없는 게 C5는 너무 많아. C4H6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짱돌이에요. 짱돌. C4H8 정도는 낼 수는 있는데 다른 걸 내기가 조금 까탈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C4H8에 이성질체를 그려봤었어요. C4H6도 그려봤었죠. 제가 이거 필기노트 줬었어요. 필기노트 거기 폴더에 있잖아요. 필기노트 다운 받아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1, 2, 3, 4, 5, 6 기하 이성질체도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는 걸로 끝내자. 이게 일반화학에서 뭐랑 좀 상통하냐면요. 그 배위 이성질체 있잖아요. 배위 이성질체에서 기하는 몇 개고 광학은 몇 개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Ma2B2C2는 광학이 5개, 기하가 1개였나요?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일반학을 안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맨날 이제 저는 시험장 가서 풀 사람은 아니니까 그때 찾아보는데 그걸 언제나 추론을 하고 있어. 외워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너무 지루하게 반복을 했네요. 어쨌든 문제로 돌아와서 C4H8에 6개 이성질체 중, 자, 일단은 그래도 한번 제가 시험장 풀이에서 풀어봤지만 IHD가 1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야겠죠. IHD가 1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포화탄화수소는 C4H10이잖아요. En 플러스 2니까. 그래서 수소가 2개가 날아갔으니까 IHD가 1이고 1은 2중 또는 고리를 형성을 했다. 근데 고리 화합물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다고 했어요. 가장 작은 고리인 삼각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각고리가 있었죠. 자, 근데 탄소가 4개니까 삼각고리에 치환기를 다음과 같이 붙여도 됐었고 사각고리도 됐었죠. 근데 탄소가 5개인 오각고리는 안 되겠죠. 왜? C4니까. 아, 2개구나. 이거를 시험장에서 알아채기가 쉽진 않았다. 물론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가장 작은 것부터 분류를 하면은 되긴 됐다. 만약에 까먹었다면. 자, 이중결합 같은 경우도 탄소가 다음과 같이 탄소 4개가 아니라
탄소도 가장 적은 거부터 그리라고 했어요. 탄소 두 개를 그려놨을 때는 여기서 하나가 더 존재하면은 가지가 쳐줄 수가 없죠. 탄소 두 개에서는 가지가 쳐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채화해서 했던 얘기예요. 탄소 3개부터 시작을 한다. 탄소 3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탄소 3개짜리에 가지가 다음과 같이 쳐진 거 혹은 탄소 4개가 선형으로 존재하는 거. 자, 다음과 같은 기본 골격이 있었고 여기 이중결합을 그리는데 자, 여기 이중결합은 요거 3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밖에 그려줄 수가 없었다. 이 이중결합은 첫 번째 1번, 2번 탄소에 그려줄 수도 있고 2번, 3번 탄소에 그려줄 수도 있고 3번, 4번 탄소에 그려지면은 사실은 얘랑은 똑같았다. 그러니까 안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알켄의 이성질체는 하나, 둘, 3개인가 했는데 여기 뭐가 존재했다? 네, 다음과 같이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했다. 그래서 4개였다. 자, 이거를 일일이 시험장에서 파악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계속 지겹게 얘기했죠. 지겹게. 2배속으로 들으세요. 2배속으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탄소수가 가장 적은 주골격 죄송해요. 팜 리젝션이 안 됐네. 자, 탄소수가 가장 적은 골격대로 얘도 적은 골격대로 하나하나씩 세워서 체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워보는 연습을 하는 건 좋아요. 연습을 하는 건 좋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연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쓱쓱쓱 나오게 해야지 여기서 추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얘는 추론 문제가 아니다. 네, 어쨌든 피드백에 대해서 봤고요. 알켄 이성질체 4개, 하나, 둘, 셋, 4개, 4개 맞았고 고리형 이성질체는 2개고 거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카이랄 중심이 존재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모든 지금 이중결합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죠. 지금 보시면 카이랄 중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없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22번에 대한 피드백을 맞춰봤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2번에 좀 짱 떠올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 13시 NMR 물어봤었죠. 조금 편입스러워졌다라는 게 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22번 피드백 마치도록 할게요. 네, 23번 피드백입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구조를 주고 혼성 오비탈 개수가 몇 개니, 카이랄 중심이 몇 개니, 그다음에 입체적인 거나 물어보고 산량기 물어보고 물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면은 유전상수 물어보고요. S 혼성 정도 물어보고 되게 복잡하고 더럽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공부 방법론 OT 말고 일반 OT 때 풀어드렸던 피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피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더럽죠. 더러워요. 진짜 더럽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RF 값 같은 거 주고 용매주고 크로마토그래피에 얼마나 더 잘 가니 응용할 수 있죠. 응용할 수 있는데 좀 어쨌든 명료하게 쉽진 않다. 일부러 시간을 잡아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 구조의 틀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한번 보시면, 자, 기억은 혼성 오비탈을 물어봤어요. 다시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면 각각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S나 P 오비탈 혹은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오비탈들이 원자 오비탈들이 있는데 오비탈들이 서로의 전자쌍 반발을 최소화하는 구조인 VSEPR을 통해서 전자쌍 반발 최소 구조를 위해서 VSEPR을 통해서 혼성돼서 섞여져서 가장 각도가 전자끼리의 반발이 강하지 않은 각도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혼성 오비탈이었어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뭘 봤다? 보통 결합수로 봤었죠. sp3는 스트링 넘버 4 결합수, sp2는 스트링 넘버 3, sp는 결합수가 2개였습니다. 이 결합수를 하면 원자에 몇 개의 탄소가 몇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냐는 거였어요. 비공유 존재성 포함해서요. 선생님 아까 25T 때는 이론 설명 다시 안 하신다면서요. 이거 안 넘어가려고. 이것까지는 이론까지 갈 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탄소 원자를 보라고 했으니까요. 탄소 원자는 여기 3개가 있잖아요. 지금 탄소 원자는 여기 3개가 있고 각각의 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스테링 넘버 3 sp2죠. 이중결합이 sp2인 건 아셔야 되겠고 이 탄소는 지금 sp3죠. 뭐가 숨어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수소를 선구조식에서는 수소를 일반적으로 숨겨놓으니까 수소를 숨겨놓은 sp3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나에 H가 3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스테릭 넘버 4 4개로 sp3가 되겠죠. 자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탄소 원자 개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sp2고 나머지는 sp3겠죠.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피셔트 용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선구조식을 주고 피셔트 용도는 다음과 같니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니은 보시면 피셔트 형식에서 선구조식을 전환하는 걸 우리가 체화에서 배웠고 이론에서도 피셔트 형식이 선구조식을 어떻게 바라보려고 피셔트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웠거든요. 한번 이론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론 35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피셔트 형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프레스로 찍어 누른 듯하게 보였다고 했어요. 프레스로. 그래서 2차원 평면에 도시화시키기 위해서 입체 이성질체,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를 2차원 평면에 보기 위해서 나왔던 거고 그 특징은 수평 방향 결합은 무조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수직 방향 결합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원래 되어 있으면은 안 되죠. 이렇게 원래 되어 있으면 형태 이성질체로 봤을 때 형태 이성질 현상 단일 결합 회전을 돌려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닌데 우리는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입체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찍어 눌러 보자는 거예요. 찍어 눌러 봤을 때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을 했다. 괜찮죠? 그래서 평면에서 RS를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해석 스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여러 가지 스킬들 좀 추가했었고요. 자, 피셔에서 선구조식과 같은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일반적으로 RS로 판단을 하더라. 다시 RS로 판단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이론만 보고 기출을 다시 넘어갈게요. 기출을 보시면 피셔트 용도는 다음과 같이라고 했을 때요. 자, 피셔트 용도는 다음과 같이라고 했을 때 이거 지우면 안 되려나? 이것만 이렇게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구조는 똑같죠. 이 탄소 첫 번째 탄소 NH2CH3H 붙어 있고 이 탄소 NH2CH3H 숨겨져 있는 거 붙어 있고 위에 탄소는 아마이드, 여기 탄소는 아마이드. 자, 요 구조와 구조식이 같은 건 알았어요. 구조식이 같으면 입체가 같냐 다르냐만 보면 좋잖아요. 입체가 같냐 다르냐는 뭘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RS로 보면 좋습니다. 다시 RS로 보면 좋아요. 좋다는 거는 편하다는 거예요. 자, 시험장풀이선 그렇게 안 풀었지만 RS로 한번 보시면은 RS로 내가 이거에 대한 그 피셔와 선구조식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보이지가 않으면 RS로 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제 말을 지금 반복해서 죄송해요. 자, 선구조식에 대한 RS를 봅시다. 선구조식에 대한 RS는 자, 여기 중심탄소 기준으로 N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1등이겠죠. 원자량이 큰 혹은 원자 번호가 큰 NH2가 1등이겠고 탄소, 수소인데 자, 요 탄소 기준으로는 어마무시한 게 붙어 있죠. O가 2개, N이 1개. 자, 여기 적을게요.
오른쪽 탄소에는 O가 2개, N이 1개. 그다음에 밑에 탄소는 H가 3개 있으니까 밑에 탄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우선순위가 더 크겠죠. 그래서 2번, 3번에 수소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수소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R이네요. R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수소가 아니래. 가로로 있는 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했어요. 다시 가로로 있는 건 다음과 같이 튀어나와 있고요. 안으로 있는 건 이렇게 세로는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RS를 판단을 해봅시다. 똑같이. 사실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인 거는 알았어. 자, 1, 2, 3번 돌았어요. 근데 4번인 수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은 R이 아니라 S겠네요. 이 친구는 뭐다? 거울상이겠구나. 다시 이 친구는 거울상, 절대 배열이 반대인 거울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아이고, 죄송해요. 이 팜리젝션이 가끔씩 안 되네. 아이패드를 바꿀 때가 됐나 봐요. 자, 1번은 RS를 통해서 입체 이성질체를 구분하면 됐습니다. 피셔 투영도는 뭘 보는 거니까? 입체 이성질체를 보는 거니까 구조식이 똑같으면 입체가 절대배열이 같으면 입체가 같다는 거죠. 봤었고, 두 번째는 스킬로 풀어볼게요. 스킬로 풀어보는데 아까 스킬 얘기를 했었고,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썼던 스킬 같은 경우는요. 입체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피셔 투영도는 얘를 평면으로 찍어 눌렀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평면이잖아. sp2니까 평면이에요. 평면인데 그럼 이 탄소, 지금 여기 보이세요? 요 탄소, 이 탄소에 붙어 있는 것만 평면으로 찍어 누르면 돼요. 되는데 얘를 어떻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볼게요. 보면은 솔루션 2예요. 보면은 이렇게 회전을 보는 거는 뭘로 볼 수 있었죠? 뉴만트 형식으로 볼 수가 있었죠. 뉴만은 단일 결합 회전을 보기가 좋았다. 그러면 탄소가 지금 튀어나와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 보면은 탄소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보이겠죠. 탄소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질소는 평면에 있습니다. 질소는 지금 평면에 있죠. 질소는 평면에 있고, 자, 수소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탄소, 질소, 수소가 내가 여기서 보면 이렇다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다고. 근데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둘 다 튀어나와 있죠. 둘 다 튀어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평면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NH2와 H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요. 근데 파란색으로 포인트 할까요? CH3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얘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뉴만트 형식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은 똑같이 배열을 맞추려고 어떻게 돼요? NH2 메틸 H죠. 그러면은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시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두 개의 배열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카이랄 중심을 통해서 두 개의 분자, 두 개의 치환기에 서로를 결합을 맞바꾸면 뭐다? 거울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거울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푼 게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다시 그렇게 푼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게 보여야 돼.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된다고. 입체로 선구조식으로 그렸든 피셔로 그렸든 한 번에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보이면 너무 어려운데 쟤 왜 이렇게 풀어? 라고 하지 말고 가볍게 RS로 풀어도 좋다. 왜? 지금 우리는 피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봤고 체화 한번 보시면 그 연습을 하기는 한데, 자, 선표시법을 피셔2 형식으로, 자, 선을 있으면 피셔로 그려보고 피셔가 있으면 피셔죠. 피셔가 있으면 선으로 그려보고 선이 있으면 피셔로 그려보는 걸 해볼 거고요. 피셔2 형식에서 RS 판단도 다 연습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어렵다면 요런 거는 조금 자제하자. 근데 내가 입체가 잘 보여, 이거 너무 답답해 하시면 솔루션 2도 괜찮다. 오케이, 니은 봅시다. 니은은 다 봤고 디귿 볼게요. 디귿은, 자, A는 그냥 지금 탄소 옆에 달려 있으니까 지방족 아민이에요. A는 지방족 아민이고요. B는 뭐예요? 아마이드였죠.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질소의 비공유 존재성이 산소로 공명을 하기 때문에 전자가 끌린다. 전자가 약해졌다. 산소가 아니라 수소를 잘 땡기지 못한다. 염기도가 약하다. 추론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제가 뭘 하라고 했어요? 염기도 세기는 어떻게 한다? 외워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론의 18페이지를 보시면 질소화합물의 염기성은 외우는 게 편하다. 그래서 뭘 외우라고 했어요? 지방족 아민, 피리딘 아닐린, 아마이드, 파이롤. 지방족 아민 대충 10점, 피리딘 아닐린 대충 5점, 아마이드 빵점, 염기도 없다고 봐야 돼요. 파이롤은 오히려 마이너스, 오히려 산성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다 라고 했었어요. 이 순서는 암기를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체화 교재를 볼게요. 체화는 아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안 봤는데 염기도 비교를 하는 건 좋아. 이렇게 추론해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질소화합물의 염기도는 어떻게? 암기를 해줘야 된다. 다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23번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런 체화나 이론에 대한 얘기를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에서 뵐게요. 네, 2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피드백 같은 경우는요, 이 물성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인데,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탄소 음이온의 안정도라고 했어요. 음이온의 안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로 취할 수가 있다? 짝염기의 안정도로 취할 수가 있겠죠. 짝염기의 안정도로 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산성도에 우리가 내용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산성도를 잠깐 말로 리뷰를 하면은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주기였죠. 주기가 크면은 산성도가 컸죠. 왜? 전자 구름이 주기가 커지니까 전자를 더 잘 품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FCl, Br, I가 HF, HCl, HBr, HI가 각각 pKa 값이 3.5, -7, -9, -10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전기음성도가 있었죠. 전기음성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S성질 형식전화, 그것도 부족함, 그것 이외에도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짝염기의 안정도로 판단을 한다. 공명, 유도 효과 등등에 의해서 뭐 입체 장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이미 적어놨지만 pKa 값을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pKa 값을 암기하는 이유는 물론 추론할 수 있지만 추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뭐가 있다? 속도가 달라요. 이해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pKa 값을 외워주셔야 된다.
자, 이중결합의 pK, 짝염기의 pK 값은 42였고요. 42였고 3중결합은 25였습니다. pKa 값이 낮다, 강산이다, 짝염기, 음이온은 안정하다 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단일결합,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HC3 CH2 마이너스의 단일결합의 pK 값은 50이었습니다. 매우 강력했죠. 자, 굳이 이거를 추론으로 따지자면 S성질이 sp2인 거와 S성질이 sp인 거, S성질이 크다, 강하다, 강력하게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S오비탈이 좀 더 핵에 가까이 있잖아요. 강하게, 유효핵 전화가 크니까 강하게 잡아당긴다,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음이온이 안정해진다라고 풀 수도 있지만 pK 값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론의 17페이지, 바로 옆이네요. 17페이지를 가보면 산성도에 있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엄청 많이 예시도 잘 들어놨잖아요. 주기, 정기음성도, 형식전화, S성질, 그 다음에 짝염기의 기타 안정화 요소들은 짝염기의 안정도로 본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한 체화도 다음과 같이 많이 했었죠. 다음과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pKa 값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산성도 파악을 할 때 주기, 정기음성도, 그다음에 S성질까지는 그렇고,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다른 원자에서 많이 비교를 하겠죠. 다른 원자에서. 반면에 S성질이나 형식전화는요. 형식전화는 같은 원자니까요. 같은 원자에서 비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은 어떻게? 음이온의 안정도, 짝염기의 안정도로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쉬웠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니은 봅시다. 이형태체 안정도인데요. 자, 우리가 회전 이성질체에서는 뭘 봤냐? 고시스트레인, 이론을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이론으로. 자, 이론의 23페이지였나요? 네. 이론의 회전 이성질체, 형태 이성질체 회전에 의해서 어떠한 무리, 스트레인이 생긴다고 했어요? 첫 번째, 비틀린 무리. 제가 어깨빵 스트레인이라고 했어요. 어깨빵 스트레인. 툭툭 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리움 형태가 됐을 때, 다시 이면각 영도, 이 면각이에요. 면이에요, 면. 그러니까 가리움 형태가 됐을 때 생기는 비틀린 무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입체 무리가 있었죠. 입체 무리의 대부분은 뭐였어요? 입체 장애. 뚱뚱이들끼리 영도가 아니어도 이면각이 60도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뚱뚱이 스트레인이 있었어요. 자, 이 뚱뚱이 스트레인은 보통 고우시는 이면각이 60도를 고우시라고 하죠. 60도 적지 마시고 앞에 있었어요. 이면각이 60도인 고우시와 180도인 안티가 있었는데 60도일 때 대부분 생겼다. 안티 위치에는 스트레인이 잘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에너지 도표도 한번 그려봤고요. 에너지 도표도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론을 보고 다시 기출로 넘어가면 자, 형태 이성질체 안정도에서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는 한쪽의 친구는 다음과 같이 60도 뭐가 있었다? 고우시 스트레인이 존재를 했고요. 180도인 안티에서는 스트레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더 안정하다. 에너지가 덜 쓰인다. 자, 그래서 고우시 스트레인을 가진 애보다 안티 위치에 있는 애가 더
더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하겠죠. 안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체화에서는 뭘 복습하셔야 되냐면 제가 요런 거를 다 써봤잖아요. 일일이 다 써본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이런 거를 써봄으로 인해서 이면각이 0도일 때, 60도일 때, 180도일 때 기준을 잡고 어떤 게 더 스트레인이 높냐라는 걸 판단을 해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다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0도일 때, 60도일 때, 180도일 때 혹은 60도일 때 CH3와 H가 만나는지, 자식이 다음과 같이 60도일 때 CH3와 H가 만나는지 혹은 다음과 같이 큰 치환기들끼리 만나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더라까지 한 번씩 연습을 해봤으니까 같이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끓는 점 봅시다. 끓는 점, 녹는 점 할 때 끓는 점은 녹는 점과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자, 끓는 점은 수소결합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대분산력,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그 다음에 괜히 한자 쓰지 말고 대분산력, 소분산력. 대분산력은 탄소나 삼주기원자, 소분산력은 구조 차이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뭐가 다른지, 항상 뭐가 다른지, 차이가 뭔지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쪽은 NH2고 이쪽은 탄소예요. 탄소. 근데 처음에 뭐부터 보라고? 수소결합부터 보라고. 하이드로젠 본드부터 보라고요. 얘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수소결합은 폰수폰이었어요. 폰수폰 됐죠? 수소결합을 할 수 있고 없고에서 이미 컷. 물론 대분산력은 크게 차이 안 나죠. 탄소랑 질소랑. 쌍극자는 차이가 나겠네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까지 말고 여기서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을 한번 보시면 이론의 15페이지를 보시면 자, 끓는 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얘기가 나오고, 자, 대부분 수소결합, 대분산력, 쌍극자, 소분산력의 순서를 지닌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옆에서 제가 요렇게 예시를 들었었어요. 카복실산탄소 17개에서 8개, 메탄올과 그다음에 1, 2, 3, 4, 5, 6 부테인이 아니라 헥세인을 봤을 때 탄소 5개 정도, NH2는 탄소 3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는 안 나와. 불안하니까 제가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는 잘 안 나오거든요. 비교하라고 안 나오니까 수소결합, 대분산력, 쌍극자, 소분산력. 이거 차이가 뭔가, 두 화합물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수소결합 차이가 있구나, 쌍극자 차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체화에서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백지지만 끓는 점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을 때 뭐 탄소수, 대분산력 차이와 뭔 차이, 수소결합 차이로 봤었고 다음과 같은 소분산력 차이도 봤었습니다. 요건 대분산력 차이, 얘는 소분산력 차이, 얘는 수소결합 차이인데 조금 지엽적이었죠. 수소결합을 얼마나 잘하냐 차이였고요. 수소결합의 개수를 물어보기도 했고, 그렇게 했고, 여기는 여기 쌍극자고 수소결합이 쌍극자보다 우선하니까 얘가 더 크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에 대한 기준을 잡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고 보셨고, 그다음에 녹는 점은 반대로 자, CF 녹는 점 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뭐가 더? 네, 패키징. 그러니까 잘 쌓임성이 중요했죠. 쌓임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쌓임성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간 인력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이론을 보시면 어때? 대칭성, 쌓임성에 의해서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었다.
녹는 점은 얘가 가장 높았지만 끓는 점에서는 뭐가 소분산력 차이, 소분산력의 차이 때문에 얘가 가장 낮았죠. 이거에 대한 구분도 해주셨으면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24번에 대한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피드백을 보시면 이제 반응 문제네요. 자, A라는 알코올에서 TSCl 피리딘을 썼습니다. 이 반응 자체는 알아두셔야겠죠. 알코올의 반응 중 OH가 좋은 이탈기가 아니니까, 다시 OH는 OH- 하이드록시기 pK 16에서 18로 좋은 이탈기가 아니죠. 좋은 이탈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좋은 이탈기로 바꿔준다. TSCl을 통해서 오토실로 바꿔준다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NaCn은 약염 강친이죠. 잠시만요, 좀 확대해서 할게요. 강친이죠. 약염 강친에서는 2차죠. 지금 탄소가 왼쪽 한번 보실까요? 왼쪽 탄소 OH와 결합된 탄소 중에서, 자, 여기에 세로 한번 그려볼게요. OTS가 그려져 있고 약염 강친의 2차입니다. 탄소에 2개가 달려 있으니까 2차죠. 2차의 약염 강친이면 SN2죠. SN2를 합니다. SN2를 하니까 튀어나온 거에서 들어간 걸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죠. 입체 반전, 인버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버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TSCl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였어요. TSCl이 어떻게? SN2로 형성이 되냐. 예를 들어서 TS라는 게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나가냐. 그런 건 아니었죠. 우리가 알코올의 성질을 바꾼다는 거지, 알코올 통째로 날린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알코올의 TSCl이라는 CL도 리빙 그룹으로서 어떻게? 좋은 이탈기잖아요. 좋은 이탈기니까 알코올의 비공유 전자쌍이 황을 때리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가장 전자를 잘 품을 수 있는 CL이 나가는 구조가 돼서 OTS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SN2를 했을 때 인버전, 입체가 바뀌는 걸 알고 있니? 라는 거를 물어봤다는 거를 이렇게만 줘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실게요. 기억은 아유팩 네임으로는 알펜탄2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입체를 포함한 명명법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명명법은 8페이지에 명명법이 있는데 그 전체가 다 단원이 명명법이니까 특정한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체화 한번 볼까요? 체화는 30페이지. 체화의 입체를 포함한 명명법에는 조금 어려웠죠. 훨씬 어렵긴 했어요. 근데 여기 사실 투 버튼으로 있긴 했죠. 어쨌든 명명을 하고 카이랄 중심이나 시스트레스, 기하의 성질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1S, 3이나 뭐 이렇게 RS나 ENZ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걸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B를 보시면 기억이 아니라 죄송해요. 기억하다 말았지. 자, 알펜탈 2올이냐고 물어봤어요. 2올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 다음과 같이 명명법을 할 때는 주사슬을 먼저 찾아야죠. 자, 주사슬을 찾았어요. 주사슬을 찾았는데 주사슬은 탄소가 5개네요. 그럼 펜탄이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작용기 알코올이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있었네요. 그럼 이제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번호는 우선순위 작용기가 가장 번호가 작게, 그러면 1, 2, 3, 4, 5번 단위로 이제 매겨지고 2번에 알코올이 있네요. 2번에. 그럼 이를 조합해서 명명을 해볼게요. 명명을 해보면 펜탄인데 두 번째 우선순위 작용기는 전미사 우선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에 알코올이 있어요. 해서 펜탄 2올입니다. 2올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R을 판단하라고 했죠. 그럼 RS를 판단해야겠구나. 여기가 카이랄 탄소네. 여기가 카이랄 탄소네. 그러면은 자, 5가 1등이겠죠. 당연히 원자량의 큰 5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로필기가 메틸기보다는 우선순위가 크죠. 왜? 탄소에 탄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메틸기는 탄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2번 3번이고요. 수소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4번이네요. 1, 2, 3번 이렇게 도는데 수소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R이네요. R.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됐었죠. RS를 판단하는 법하고 명명하는 법. 둘 다 간단하긴 했습니다. 자, 니은하고 디귿은 니은하고 디귿은 자, 이론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론 99페이지. 이론 99페이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건 반응을 암기했냐라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론 99페이지 보시면 자, ROH가 나쁜 이탈기였다. 나쁜 이탈기. OH는 강염 강친이었죠. 이탈기가 강염 강친이 이탈기로 떨어질 리는 없어요. 약염 약친이야. 보통 약염기여야지. 굿 리빙 그룹 is 위크 베이스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설포네이트 에스터 종류에서 어떻게 했었다? 알코올이 공격했었다. 알코올이 마치 친핵성 아실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을 썼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거 적지는 마세요.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코올에 이렇게 표지를 했어요. 알코올에 그 방사능 표준을 했단 말이에요. 방사능을 표준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방사능 표지가 있니 없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 적을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알코올의 첫 번째 그 방법인 pKa 16에서 18 나쁜 이탈기니까 그걸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기 위해 뭘 썼다? 설포네이트 에스터를 썼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설포네이트 에스터를 써서 OTS를 만들었는데 아까 그거는 SN2 이 탄소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입체는 유지돼야겠죠. 자, 입체는 다음과 같이 유지돼야 되니까 틀렸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론 68페이지를 봅시다. 이론 68페이지에서 이거를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를 처음에 일반적으로 속도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시약을 주고 이탈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의 차수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다? 이 반응이 E1인지 E2인지 SN1인지 SN2인지를 구분하는 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거 보면 사이아나이드 마이너스죠. CN-는 2차 탄소에서 SN2를 한다. 사이아나이드는 2차 탄소에서 SN2를 한다. 그럼 SN2가 뭔지 알아야겠죠. SN2는 어쨌어요? 배위 반전이라는 백사이드 어택과 배위 반전이라는 입체 특이성이 있었다. 그래서 입체 특이성 공격에 의해서 배위 반전이라는 게 생기고, 배위 반전이 생김으로 해서 꼭 RS가 바뀌는 거는 아니었다까지 묻는 게 이번 문제였어요. 문제 자체는 쉬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다시 넘어가서 체화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 A에서 B로 가는 반응, B에서 C로 가는 반응을 몰랐다면 사실 체화에 다 있기 때문에 반응을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라는 의미에서 적어놨으니까 리뷰를 잘 모르겠다면 리뷰를 좀 더 부탁드릴게요. 25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6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라디칼 연쇄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알케인의 단일 브로모이너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7장이었나요? 라디칼 반응에서 배운 게 프리 라디칼 알킬 서브스티튜션이었죠. 그러니까 알킬기에 있는 수소를 할로젠으로 치환하는 반응을 배웠어요. 그 중에 F는 too violent, 너무 격렬하고 부반응이 많아서 사용 안함. I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반응이 잘 안 일어나서 너무나 델타 H가 커서 안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반응이 일어나는 게 CL과 BR이었는데 BR은 위치 선택성이 있었고
하몬드 가설에 의해서 있었고 CL은 위치 선택성이 없었어요. 선택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L의 위치 선택성이 없는 거는 뭘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었더라? 동등성. 몇 개의 이성질체가 생기나요? 이거 체화에서 했었죠. 체화에서 했었어요. 물어볼 수 있었고 BR은 어디 생기나요? 주 생성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서 제가 그랬었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외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둔 상태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자, 동등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장 풀이에서도 이거는 좀 색깔 바꿔서 적었지만 자, 그 어떠한 탄소를 기준으로 같은 치환기가 있으면요. 다시 여기다 좀 적을까요? 팁인데요. 팁. 같은 치환기가 있으면 그 중심 탄소 기준으로 동등합니다. 탄소 기준 동등이에요.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제가 그려놓은 탄소에서 메틸기가 2개가 있으니까 이 메틸기 2개는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탄소 보시면 메틸기가 3개가 같이 있죠. 이 한 탄소에 메틸기 3개는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등하다라고 하면요. 다시 동등하다라고 하면 같다, 이퀄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성질체가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자, 여기 치환된 것과 다시 여기 치환된 것과 여기에 브롬이 치환된 거는 결국에는 똑같다는 소리예요. 똑같다는 거. 우리 매조 할 때도 했었죠. 매조는 대칭 면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대칭 면 가지고 그거와 비슷한 취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는 하나고 요거 3개도 각각 하나, 3개, 4개 해서 총 4가지다. 동등하다, 4가지다. 이에 대한 동등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론 49페이지는 사실은 동등성에 대한 개념은 유기화학의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이론에서는 안 했거든요. 자, 그냥 위치 선택성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 이유는 염소화 반응은 발열, 불용화 반응은 흡열. 이 차이는 어디서? 이 발열과 흡열은 어디서? 발열 반응은 여기로 가지만 어디가? 발열 반응은 뭐가? 반응물과 더블 대거인 전이 상태 2개의 구조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반면에 생성물과 전이 상태가 비슷한 브롬은 위치 선택성을 가진다. 에너지 차이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론에서는 동등성의 얘기는 다루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여기 지금 니은은 먼저 다뤄버렸네요. 니은을 먼저 다뤘어요. 근데 체화를 한번 보실게요. 체화 37페이지를 보시면 동등성에 대한 개념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총 이성질체 수는 물어봤을 때 하나하나 다 그려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동등성을 파악해서 그려라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여기는 여기하고 각각 같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이성질체가 아니었어요. 네, 잡음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시 중간 좀 끊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등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동등성 개념은 사실은 스킬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같은 자리가 있으면 그 중심 탄소 기준에 같은 치환기가 있는지 보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니은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이 봤었죠. BR2는 위치 선택성이 있었다. 위치 선택성 3차 라디칼을 형성하는 쪽에 BR이 형성됐다. 위치 선택성이 있었다라고요. 했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 화합물을 출발물로 하여 얻어지는 주 생성물은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론에서 정리할 거지만 자, 얘는 카이랄 중심이 있죠. 카이랄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랄성 화합물에서 지금 시약 자체는 비카이랄성 시약이죠. 시약이 비카이랄성 시약이죠. 어쨌든 카이랄성 반응물에서 어떤 시약을 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나올 수 있다? 네, 카이랄성 생성물이 나올 수 있고요. 생성물이 나올 수 있고, 혹은 비카이랄성 생성물도 나올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는데 디귿의 이론을 보시면 자, 반응의 카이랄성 판단을 했을 때는 카이랄 중심이 있어요. 카이랄 중심이 있는데 카이랄 중심 비카이랄성 반응물에 비카이랄성 시약을 치면은 그 후에 카이랄 중심이 나오면은 메조 또는 라세미 화합물이고요. 만약에 카이랄성 반응물이나 시약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메커니즘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메커니즘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라디칼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처음에 여기를 출발물로 하여 얻어지는 주 생성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반응이 뭐야? BR이죠. 그럼 위치 선택성을 가지네요. 위치 선택성을 가진다는 소리는 여기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라디칼이 생긴다는 거죠. 라디칼이. 여기에 3차 라디칼이 생성된다는 거고요. 3차 라디칼이 형성이 되니까 라디칼은 sp2예요. sp2는 뭐가 없어요? 카이랄 중심이 없죠. sp2에서 다시 랜덤하게 sp3로 바뀌었어요. 그 말인즉슨 얘는 비카이랄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카이랄성이구나. 비카이랄성인데요. 다시 비카이랄성인데 그럼 비카이랄성 생성물인 건 알았어요. 근데 뭐야? 비카이랄성 생성물인데 뭐가 있어? 카이랄 중심이 있죠. 자, 생성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카이랄성인 건 알았어. 왜냐면 sp2를 거치는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특별히 입체 선택성을 띠지도 않고 입체 특이성을 띠지도 않죠. 그냥 이 라디칼에 랜덤하게 치환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제가 평면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평면이 있어요. 자, 이런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sp2인 페니기가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는 sp3니까 사실은 이 평면을 이러면 안 돼. 네. 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나눌게요. 왜냐면은 이 탄소는 sp3 탄소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p 오비탈이 이렇게 위아래로 서 있고 뭐가 존재해요? 호전자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 평면에. 근데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다시 BR이라는 라디칼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자 제가 임의로 여기다 그렸지만 이 p 오비탈 전체에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래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비카이랄성이다. 오케이?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비카이랄성인데 그럼 비카이랄성 생성물에 카이랄 중심이 있으면 둘 중 하나죠. 메조 아니면 라세미 혼합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메조를 판단하는 방법을 가볼게요. 이론 47페이지에 있는 반응의 카이랄성 판단에서 메조 또는 라세메이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추가로 적어놓지 않았네. 근데 앞으로 쭉 가셔서
가셔서 메조 화합물을 포함한 입체 이성질체의 카이랄성 판단법 34페이지네요. 제가 적어 놓을게요. 34페이지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분자의 절대 배열 개수가 홀수면은 항상 카이랄성을 지닌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물질에서 나타난 거고, 만약에 홀수면은 메조가 있다 없다는 뜻이죠. 다시 34페이지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34페이지에 메조 포함 입체 이성질체 판단, 입체 이성질체 판단에서 우리가 뭐라고? 카이랄 중심 하나면은 메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라세미만 있겠구나. 라세미 혼합물만 있겠구나. 얘는 라세미 혼합물이죠. 혼합물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려지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자, 카이랄 중심 두 개의 결합을 맞바꾸면 거울상 절대 배열이 반대인 화합물이 얻어진다고 했어요.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어떻게 1대 1로 존재해서 카이랄성을 서로 상쇄시키는 라세미 혼합물로 존재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좀 많았고 문항 자체는 어렵진 않았지만 라디칼의 선택성, 그다음에 동등성 연습을 같이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디귿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입체화학, 반응의 입체화학에서 카이랄성 생성물, 비카이랄성 생성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형성되면 그게 메조인지 라세미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6번 마무리 지을게요. 네,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알코올의 반응을 암기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반응은 NH2Cl2O7에 황산을 썼습니다. 황산을. 자, 황산은 나중에는 그 수소 그러니까 촉매 역할이고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인데 이론 106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이론 106페이지를 가보시면 알코올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알코올의 산화 반응은 산소화 반응인데 처음에 어떻게? 산소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산화수 요소는 증가를 해요. 일반적으로 수소가 떨어지는 탈수소화 반응이기도 하잖아요, 산화 반응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산소와 결합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수소와의 결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어디까지 간다? 카복실산까지 간다. 이 CO2는 제가 특별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베타 케토 엑시드, 베타 케토산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탈탄산이 일어날 수 있다. 네. CO2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안 일어나고 1차 알코올은 뭐다?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가는데, 물을 없앤 대신 피리딘을 용매를 쓴 PCC, PDC 혹은 데스마틴 퍼 아이오다인 같은 특별하게 물을 제거한 수화물을 만들지 않는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알데하이드에서 멈출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알코올은 어떤 산화제를 쓰든 케톤이 됩니다. 어떤 산화제를 쓰든 케톤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롱 옥시던트 같은 경우에는 Ag2, 여기 제가 KMNO4, H2O2 혹은 H2CrO4, 뭐 Na2Cr2O7 등등등등 크롬 육가와 망간 칠가, 크롬 육가와 망간 칠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화제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과산화수소도 가능하죠. 얘가 특별한 거야. 위크 옥시던트가 특별한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특별한 산화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뭐 PCC 썼어도 똑같죠. 결과는 똑같죠. 2차 알코올, 이탄소 기준으로 2차 알코올은 케톤이 됩니다. 케톤이 돼요. 그래서
오, 맞았어요.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에 PBr3를 쓴다. 어디서 봤지? PBr3. 뭘로 바꿔준다? BR로 바꿔준다. 자, 다시 한번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이론에 106 여기 있네요. PBr3. 자, PBr3를 이용한 알킬 클로라이드 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PBr3로 아까 처음에 무슨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OH를 좋은 이탈기로 만들어주는 반응이에요. 좋은 이탈기로 만들어주는 반응인데 할로젠이 하나 생겼어. 할로젠 음이온이 Br- 생겨서 무슨 반응을 진행? SN2 반응을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Br이 인버전, 그러니까 입체 반전되는 결과를 얻는 반응이었다. PBr3. 근데 어차피 단일 결합이 회전하기 때문에 입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B에서 C 반응을 보시면 이 Br이 오에틸기네. 오에틸기예요. 오에틸 에톡사이드죠. 에톡사이드를 썼어요. 2차에 강염강친, 다시 2차에 강염강친하면 뭐? E2죠. 자, E2에서 가장 면적 이거 적지 마세요. 이론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필기 노트 드릴 거니까 제가 필기한 그대로 드릴 테니까 적지 마세요. 안티 준평면 안티페리플라나가 첫 번째였고, 근데 얘는 회전을 하니까 안티페리플라나는 그 특별히 신경 쓸 게 없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짜이제프룰이었죠. 차수가 많은 알켄이 형성돼야 된다. 맞았죠? 그래서 B까지는 했고, 자, 제가 이거 한 거를 이론으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이론에 104페이지 말고요. 제가 C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놨었네. 11단원으로 가봅시다. 11단원 13단원이잖아. 11단원에 E2 반응. 자, E2 반응 68페이지네요. E2 반응 다시 강염 강친에 OH와 OR-와 같은 아까 에톡사이드였죠. OR- 여기에 해당되죠. 강염 강친에 2차면 무슨 반응을 한다? E2 반응을 한다. E2 반응을 하면은 68, 70페이지네요. E2 반응을 하면은 첫 번째로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 항상 안티페리플라나 안티준평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회전하는 거였으니까 안티준평면이 별로 고려할 의미가 없었고, 안티준평면을 고려한 상태에서 뭘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나요? 네. 어디 갔지? 네. 안티 자리가 있으면 그때 짜이제프를 따진다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론 68, 70페이지에 E2 반응 선택과 특징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와 T는 자,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요것만 하면 되겠죠. POCLC 피리드는 알코올에서 썼어요. 제가 알코올의 이 반응들은 뭐가 문제다? 반응 조건을 조절해 놓은 거라 아까 제가 68페이지에서 봤었던 경향성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동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외워야 된다. 다시 POCLC의 PDD 나오면 뭐라고 생각했나? E2 탈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E2 탈수 반응이니까 똑같이 짜이체프 룰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BR로 바꾼 다음에 한 거와 똑같이 OPOCl2가 된 다음에 피리딘은 약염기죠. 염기가 어디? 이수소를 때려서 수소에 있는 결합 전자가 이중결합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이탈기가 빠져나가는 E2 반응을 진행했더라. 그래서 CD는 같은 화합물이더라 라는 것까지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반응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암기를 했냐 안 했냐 차이만 아시면 되겠고 이 두 반응에서 짜이제프를 정도 좀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네, 2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8번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리뷰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 반응들은 딱 다 뭐가 비슷해요? 시약이 비슷하죠.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다시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 다시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 자, 제가 여기다가 써놓긴 했는데 리뷰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잠깐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좀 좋거든요. 자, 우리가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고 무지성으로 외우는 거 중요해. 사실 중요해. MD는 무지성으로 외워도 만점 만데 지장 없어요. 근데 유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기가 KMNO4는 무슨 반응을 일으켜요? 산화 반응을 일으키죠. 다시 KMNO4는 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산화 반응을 KMNO4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제란 말이야. 산화제란 말이야. 그러면은 산화라는 거는 산소화 혹은 탈수소였죠. 탈수소화였어요. 탈수소화. 잠시만요. 네. 산소화 또는 탈수소화였어요. 탈수소화. 그 말인즉슨 어디가 산화될 건지 알기만 해도 아주 깔끔하게 풀립니다. 아주 깔끔하게. 자, 기억 보시면은 산화될 게 알데하이드가 딱 보이죠. 알데하이드가 뭐까지 산화될 수 있어요? 카복실산까지 산화될 수 있구나. 오케이 기억. 니은 봅시다. 어디가 산화될 수 있어요? 자, 아로마티시티라는 이 방향족성을 깨는 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방향족성을 깨는 거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향족성을 깨는 산화는 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심지어 여긴 특별하게 산화를 시킬 만한 것도 없어. 여기 근데 봐봐.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본 거야? 벤질위치의 산화 반응을 물어봤죠. 다시 벤질위치의 산화 반응을 물어봤어. 생성물을 줬잖아. 얘도 마찬가지지만 생성물을 줬으니까 벤질위치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뭐다? 벤질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근데 벤질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고 디귿 보시면 벤질 수소가 있기만 하면은 얘가 혼성과 관련이 있다? 혼성과 관련이 없다. 혼성 상관 없이 sp2여도 똑같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리뷰를 이론을 가서 해봅시다. 이론을 가서 해보시면 43페이지의 유기화학의 산화 반응은 제가 아까 했던 거예요. 유기화학 산화 반응은 자, CO 결합화되는 탈수소화 또는 산소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어디가 산화가 되느냐 될 것인가. 여기는 생성물을 줬기 때문에 얘가 산화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되겠죠. 다시 반응을 외워서도 되겠지만 자, 생성물을 줬으니까 얘가 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되나? 산화되네. sp2지만 벤질 수소 있으면 산화 되네. 얘는 벤질 수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다음과 같이 산화될 수 없네라고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 이론 115페이지와 94페이지에서는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카복실산이 된다라는 거가 적혀 있고 94페이지에서도 벤질위치의 산화, 벤질 수소가 존재하면 산화된다. 벤질위치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벤조일 환원 반응. 여기 아닌데? 여기네, 여기. 벤질 수소의 산화 반응. 벤질 수소가 있기만 하면은 반응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sp2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sp2 같은 거 상관없이 무조건 반응이 일어났었죠. 벤질 수소만 있으면 카복실산으로 만들더라라는 거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 반응에 대한 개념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 유기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아까 그 얘기했죠. 각각의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카복실산이 될 수 있고 벤질위치에 벤질수소가 존재하면
마찬가지로 카복실산까지 산화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8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29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트 같이 다단계 합성, 다단계 반응을 줄 때는요, 일반적으로 컨셉이란 게 있어요. 컨셉이란 게 있어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일반적으로 좀 명확합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좀 명확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방법부터 볼게요. 자, 그냥 시약만 보시죠. LiAlH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과량을 썼대요. 익세스를 썼대요. 얘는 대표적인 환원제죠. 환원제. 무슨 환원제? 잠시만요. 친핵성. 예. 순간 한글로 헷갈리네. 친핵성 환원제. 뉴클레오필릭 리덕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친전자성이 있는 쪽만 공격할 수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두 개 있네요. 그럼 어디까지 환원시킨다? 얘네들을 전부 다 요 탄소 기준으로 어떻게? 얘는 2차 알코올로 환원시킬 거고, 얘는 얘는 1차 알코올로 환원시켜줘. 2차 알코올, 1차 알코올로 환원을 시킬 거야. 아, 그러면은 B라는 거를 기억에서 물어봤네요. 아, 2차 알코올, 1차 알코올로 환원시킬 거야. 컨셉 이해했죠? 아, 오케이, 환원했어. 근데 얘를 썼네요. 에틸렌 글라이콜입니다. 에틸렌 글라이콜.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는데 부동액이죠, 부동액. 에틸렌 글라이콜을 썼어요. 그러면 에틸렌 글라이콜을 쓰면은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봤을까?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여기 알코올들은 친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친전자성을 가진 탄소를 때려요. 두 번 때려요. 두 번 때리면 뭐가 일어나요? 아세탈 형성 반응이죠. 이대로 그릴까요? 반응을 좀 구조를 다음과 같이 아세탈 형성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세탈 형성 반응, 고리형 아세탈 형성 반응. 고리형 아세탈 형성 반응은 뭘로 쓸 수 있다? 카보닐 보호기로 쓸 수 있다. 근데 제가 알데하이드 케톤에서만 된다고 했어요. 뭐는 안 된다? 에스터는 안 된다. 왜냐면 에스터는 오소 에스터라고 해서, 봐봐요. 오소 에스터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O가 3개인 경우는 버티지를 못해. 왜? 너무나 땡기는 게 많아서 버티지를 못한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만 일반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수화물은 거의 안 돼요. 고리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한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보호했어. 얘를 보호하고 나서 뭘 했어요? 아, 얘만 환원시켰구나. 다시, 지금 이 반응의 의미가 뭐예요? 알데하이드 케톤을, 자, 요 반응은 지금 여기서 케톤이죠. 케톤을 뭐 하라고?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 C번 반응에서 C가 만들어졌고, 그럼 얘가 만들었죠. 얘가 어떻게 보호하니? 고리형 아세탈을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를 처리하면은 뭐만 환원돼요? 아, 에스터만 환원돼요. 에스터만 환원이 되고요. 에스터가 환원이 된 다음에 뭐 해주세요? 탈보호 해주세요. 디프로텍팅 해주세요입니다. 그래서 C는 다음과 같이 될 거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를 쓰면 여기가 알코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탈보호를 하면 여기가 다시 케톤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케톤으로 돌아오고 오른쪽은 환원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환원되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C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보호, 카보닐의 보호, 알데하이드 케톤의 보호기 아세탈 형성을 통한. D는 여기를 환원시켜 놓고 여기를 탈보호. 아, 컨셉을 알았습니다. 자, 이론을 가서 보시면요.
자, 115에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알데하이드 환원의 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환원 반응이 어떻게 알코올까지 이루어진다. 앞에 있을 텐데, 네. 어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쓰면 어디까지? 알코올까지 환원이 이루어진다. 알코올까지 환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배웠고요. 네, 방향적으로는 좀 특이하게 어디까지? 단일 결합까지 간다는 것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볼게요. 124페이지. 124페이지를 보시면 부분 환원 반응과 완전 환원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같이 공부할 때, 환원 반응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리뷰해 주라는 소리고, 여기서 문제 자체에서만 봐야 될 거는 그거였죠. 에스터. 여기가 에스터예요. 에스터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치면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어떠한 카복실산의 유도체더라도 어디까지 가요? 알코올이나 아민까지 가죠. 근데 부분 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환원이 되더라. 근데 시작이 특이하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 외우라고 추가적으로 페이지 적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자, 니은디귿은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 그거예요. 아세탈 형성 반응. 다시 헤미아세탈과 헤미케탈, 다시 그 다음에 아세탈 형성 반응은 뭐가 다음과 같이 OR이 형성되는 반응인데,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발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리형 아세탈 반응은 뭘 할 수 있다? 강염기 반응에서 카보닐 보호기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고리형 아세탈인 반응은 카보닐 보호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것도 잠깐 적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론에서. 자,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29번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4학년도 마지막 피드백인 30번입니다. 자, 카보닐 화합물 반응이고요. 사실은 이제 6.2 내용이라고 뒷내용이라고 해서 냈는데 그렇게 안 해도 풀 수가 있긴 했어요. 자, 이론과 체화에 해당하는 거는 각각의 반응이 어디 있는지 서술해 놓은 거니까 한 번씩 보시도록 할 텐데, 자, 88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뭐였죠? FC 알키라, 프리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한 원하는 생성물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결합이 생긴 이런 선형의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다? 아실화 진행 후 케톤을 환원시킨 방법 두 가지인 아연 아말감의 HCl이나 염기성 조건의 하이드라진 두 가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환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116페이지였나요? 맞네요. 그래서 유기화학 2 내용의 카보닐 반응에서도 메커니즘을 여기서는 봤었습니다. 염기성 조건의 하이드라이진을 쓰면은 뭐가 된다? 네, 케톤이 H 두 개로 수소화, 그러니까 환원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습을 해주시고, 염기성 조건의 하이드라이진을 썼더니 케톤이 단일 결합으로 환원되더라. 괜찮죠? 그 다음입니다. 자, 리튬을 썼는데 반응물이 지금 뭐예요?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이죠.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같은 경우에는 반응의 선택성을 봐야 돼요. 반응의 선택성, 원투 첨가와 원포 첨가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투 첨가만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원투 첨가에는 뭐가 있었어요? R-라고 하면
이런 그리냐르 CH3MgBr 같은 그리냐르로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온 문제처럼 리튬 화합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 두 개만 원투 첨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HSAB 하드 소프트 엑시드 베이스에 의해서 무기화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비탈 겹침에 의해서 이러거든요. 오비탈 겹침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이해해봤자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론 118페이지 내용으로 복습을 해보시면요. 자,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딜에서는 친액체 종류대로 첨가된 위치가 다른다 해서 강염기 친액체는 원투인데 결국에는 R-와 LiH 제가 지금 요거는 안 했었네요. 이중결합은 삼중결합은 아니겠죠? R-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염기예요. 나머지는 약염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아까랑 똑같이 했죠. R-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아닌 이유기 구리시약. 이유기 구리시약은 R-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라디칼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라디칼 반응으로 일어날 뿐더러 좀 독특하다고 했죠. 이유기 구리시약은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자, 원포 첨가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R2CuLi입니다. 나머지는 약염기 친액체 사이아나이드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다른 데서 11단에서 암기했을 거니까 이유기 구리시약이 원포 첨가를 한다는 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교수님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있니에 대해서 문제를 냈다가 너무 지역적인가 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안 내주고 원래는 이렇게 냈어도 됐잖아. 이렇게 냈으면은 좀 어려웠겠죠. 혹은 여기를 OH에 이렇게 냈으면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난이도 조절을 하셨고 오케이. 그럼 4번 넘어갑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염기를 쳤네요. 염기를 치면 반응물의 산성수소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겠죠. 반응물에서 산으로 작용할 곳이 어디냐라는 거는 카보닐의 알파 수소가 카보닐의 알파 수소는 pK가 몇이었어요? 20에서 22 정도 됐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카보닐 알파 수소는 삼중결합 수소 정도의 그걸 뛸 수 있었다? 네, 산성수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성수소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카보닐 알파에 떼진 염기가 되어지게 되고 에놀레이트 형성이 되겠죠. 에놀레이트는 보통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옆에는 얘 기본적으로 카보닐이니까 친전자성 탄소를 가지고 있고 친전자성 탄소가 공격한다. 괜찮죠? 이게 지금 마이클이나 혹은 알돌 혹은 클레이젠 같이 모든 카보닐 알파 수소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들이었어요. 다 그런 예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자, 얘 OH겠죠, OH. 근데 생성물을 보면 완전히 탈수됐어. 완전히 탈수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죠. 가능해요. 뭐 때문에? 이원 시비로 됐었죠. 이원 시비로. 지금 알돌 반응이 사실 알돌 반응처럼 알돌 반응에서 우리가 알돌 첨가 반응은 다음과 같이 알파,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일어난다고 했고 이원 시비 반응에 의해서 OH가 좋은 이탈기가 아니니까 자, 여기 있는 수소가 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생략할게요. 떨어져 나간 거는 여기 음이온이 생겼어요. 음이온이 생겼으니까 음이온이 먼저 생기고 나서 뭐가
OH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반응. 이거를 이원CB라고 했어요. 이원CB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원CB 반응에 의해서 이중결합이 최종적으로 형성되더라. 다시 이중결합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중결합이 형성되더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이론에서 한번 보면요. 제가 안 적어놨네. 이론 왜 안 적어놨지? 이론에서 보시면은 어딨니? 네, 알돌 반응입니다. 알돌 반응. 자, 처음에 똑같은 거에 NaOH를 처리를 하면요. NaOH 처리를 하면 하나가 에놀레이트를 돼서 에놀레이트가 카보닐을 때리고 카보닐을 때린 게 어떻게 된다? 베타 하이드록시. 다시 알파와 베타에서 지금 128페이지예요. 알파와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을 형성을 한다. 다시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을 형성을 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음이온이 형성되고 음이온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이원CB를 통해서 뭐가 된다? 네, 이중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론은 128페이지에 알돌 축합, 알돌 컨덴세이션 반응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이원CB는 사실은 이원CB도 한번 볼까요? 이원CB가 11단원에 있었어요. 11단원에 죄송해요. 이거 미리 써놨던 것 같은데 제가 안 써놨네요. 어딨니? 네, 72페이지 이원CB가 있습니다. 이원CB. 자, 상대적으로 잘 떨어지고 첫 번째 이게 알돌 축합 반응이 있네요. 상대적으로 잘 떨어지는 수소가 음이온을 형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음이온보다는 떨어지는 게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OH-가 떨어지는 다음과 같은 알돌 축합 반응에 이원CB까지 같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론 72페이지에 이원CB였습니다. 알돌 축합 반응은 해당하는 체화 반응에 단원에 해당하는 체화 반응을 체화를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봅시다. 5번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LDA는 뭐라고 했어요? LDA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없나?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이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근처에 있어. 자, 68페이지에 여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뭐야? LDA죠. 강염 약친. 강염 약친은 왜 강염 약친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염기와 친액체는 비슷하다. 다시 염기와 자, 염기도와 친액도는 비례하죠. 근데 친액도는 뭐에도 영향을 미친다? 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미친다가 아니라 받는다. 근데 속도에 아레니우스 상수 중에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가장 깊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였죠? 입체장애였죠. 유효 충돌에 의한 입체장애가 크다. 속도론적으로 불리하다. 친액도가 낮아진다. 염기도는 산염기 반응이기 때문에 연력학적을 따르기 때문에 속도와 관련 없다. 입체장애 커도 크게 차이 안 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염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체장애 때문에 속도론적으로 분리해서 약친이 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을 티부톡사이드, LDA, DBN, DBU, 에틸이구나. 트라이에틸 아민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기서는 E2 반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추가로 입체장애 때문에 호프만을 배우면서 차수가 적은 방향으로 제거를 한다고 배우면서 뭘 배웠어요? 입체장애가 크면은 입체장애가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하겠구나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LDA라는 반응을 했어요. 얘는 뭐? LDA는 뭐? 강염 약친이에요. 강염 약친이에요. 강염 약친. 약친은 뭐? 입체장애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혹은 이 강염 약친은 친액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염기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여기는 친전자성 탄소지만 자, 결국에는 이 수소와 여기 수소가 무슨 수소? 산성수소. 염기와 반응할 수 있는 산성수소잖아요. 이 산성수소들 pK가 그나마 낮은 산성수소들과 반응할 텐데 어디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왼쪽으로 반응할 거니 오른쪽으로 반응할 거니인데 자, 얘가 강염 약친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약친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입체장애 때문이라고. 입체장애가 크기 때문이라고요. 입체장애가 크다. 우리 한자에 익숙한 문헌이 아니니까 입체장애가 크다. 입체장애가 크다라는 거는 어디?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좀 더 공격하더라. 다시 입체장애가 크면은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공격하더라. 오케이?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공격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론 68페이지에서 친액체 염기의 분류를 다시 한번 암기할 거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호프만은 잠깐 봤으니까 호프만은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니까요. 호프만도 한번 쓱 보실 거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유기화학 6단원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6단원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6단원에 46페이지 보시면 반응물이나 시약의 입체장애가 선택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제가 뭐 이거 반응은 나중에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아는 반응이라고 믿어요. 자, 보시면은 입체장애가 큰 쪽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다시 입체장애가 큰 곳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있다고요. 근데 다시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복습해 보세요. 복습해 보시는데 자, 앞에를 다시 넘어가시면 산염기 반응이잖아. 산염기 반응에서 뭐 짜이제프를 그런 거 필요 없어. 산염기는 그냥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면 끝인데 그러면은 어떤 걸 뜯어낼 거냐 했을 때 친액체 염기 분류에 따라서 얘는 강염 약친이고 강염 약친은 입체장애가 높아. 입체장애가 큰 게 강염 약친이야. 그렇기 때문에 입체장애가 적은 쪽을 때려. 그래서 중간 물질로 자, LDA를 쓰면은 중간 물질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에놀레이트 음이온이 생성되게 되고요. 에놀레이트 음이온에 I가 있죠. 얘는 뭐예요? 약염 강친. 또 봐야 돼? 그래, 또 봐. 자, 약염 강친이었어요. 자, 이론 68페이지 또 봐요. 외우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자, 이론 68페이지 또 봐요. 약염 강친에 얘 있죠. 얘 있어요. pK 값으로 외워도 되고 약염 강친에 얘 있죠. 1차, 2차 SN2, 3차 E2. 이거 확인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1차 약염 강친 무슨 반응? SN2. 어이구, 배터리가 없다네. SN2 반응이에요. SN2 맞네요. SN2 됐죠? 자, 이거 반응은 쉬워. 반응 사실 쉬운데 이 논리 구조를 하나하나 다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길게 해봤고요. 24학년도 피드백 앤 리뷰를 마치는데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Q&A 주시고 참 계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항상 조금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
라는 게 있지만 물론 저는 편입도 보기 때문에 막 너무 대충 가르치고 야매로 가르치는 건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같은 걸 반복하고 전에 있는 내용을 뭐 여기서 또 막 다 일일이 쓰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혹은 필요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Q&A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